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 주말 대구 경북에서는 간호사와 간호과 학생 등 3천여 명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또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며 대구 등 16개 시도에 총선 기획단도 출범시켰습니다. 간호법의 쟁점과 파장,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현장 리포트에서는 달서구 2023 찾아가는 교통안전 아카데미 소개합니다. 5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하나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오늘 고속도로 곳곳에 밀리는 구간 있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입니다. 금호분기점에서 칠곡분기점까지 정체 이어지고요. 중앙고속도로 양방향으로 동명동호에서 다부터널까지 7km 정도 길게 막히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명덕로 내당내거리에서 계명내거리 방향입니다. 대선가스 사업소 맞은편 3차로에서 전기공사 중입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주의하시고요. 대명로 영대병원 내거리 부근 교통량 많습니다. 앞산 내거리에서 영대병원 방향으로 영대병원 내거리 지나실 때 신호 두세 번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상하로 위로는 진천남 내거리에서 유천 내거리 방향으로 지체와 서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 비 내리는 곳 있습니다. 노면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천천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5mm가량의 비가 오겠는데요. 소나기 오는 곳은 돌풍과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8.5도, 습도는 54%입니다. 지금까지 서하나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요즘 젊은 세대들이 SNS 핫플로 떠오른 새벽 시장이 있습니다. 달성공원 인근 길가로 600m 가까이 늘어서는 달성공원 새벽 시장인데요. 네. 최근 이 근처에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가 곧 시작되면서 시장이 존폐 위기를 맞았습니다. SNS 핫플이라고 하더니 정말 좀 사람이 많이 오네요. 600m나 늘어선다니요. 예, 오전 5시부터 8시 30분까지 열리는 새벽 시장이라서 아는 분들만 아는 시장일 수도 있는데요. 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야채를 파는 노점이 하나둘 생기면서 자연스레 형성된 번개장터입니다. 채소, 과일, 생선을 싸게 살 수 있고 먹거리도 많아서 여느 시장과 다르지 않고요. 요즘엔 입소문이 번져서 특히 주말에는 젊은 층이 관광 목적으로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카트를 끌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몰린다고 합니다. 대단한데요. 그런데 아파트 입주와 시장 운영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예, 아무래도 아파트 진출입로 차량 통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노상에서의 음주 행위도 있다 보니 등굣길 안전에도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아파트 예비 입주자들이 민원이 계속되자 중구청은 아파트 인근 200m 구역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에 나섰습니다. 또 향후 단속 구간이 더 확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 새벽시장 상인들의 생계 문제도 있고 이게 또 대구에 숨겨진 명소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좀 없애기는 아쉬움이 있네요. 예, 중구청에서도 달성공원 새벽시장이 관광지로서 기능하고 있어서 상생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향후 양쪽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예,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대구 대표단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방문 중인데요. K2 후적지 개발의 공공주도형 두바이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는 차원입니다. 두바이는 상징적인 건축물을 중심으로 거대한 관광 상업 공간을 점차 확대하는 방식을 썼는데요.
이런 사업에 투자자를 유치하려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또 세제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특구 지정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두바이식 개발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홍 시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도 두바이가 인구 3만 5천 명이 어촌이었는데 지금은 인구 350만 명이 세계적인 도시가 됐다면서 두바이 개발 사례를 공부하고 또 24시간 운영되는 공항 실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두바이의 도시 개발은 크게 6개 구역으로 구분돼 진행됐다고 하고요.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하나의 블록을 구성한 뒤 관광, 레저, 사무, 숙박, 상업 등이 모두 가능한 고층 빌딩이나 관련 시설이 원형으로 확대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두바이 측 관계자는 상징적인 건축물이 들어서면 관광객이 몰리고 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 기능 및 다양한 업무 복합 시설이 들어서면서 구역 전체가 발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대로 우리가 좀 잘 따라 해가지고 되면 좋을 텐데 대구시 개발 계획은 언제 나올까요? K2 후적지를 대구 스카이시티로 이름 붙이고 세계적인 관광, 상업, 첨단 산업지구를 꾸려나가겠다는 게 대구시 보관인데요. 지난해 10월 발주한 공항 후적지 마스터 플랜 용역 결과가 내년 4월쯤 나오면 그 윤곽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두바이가 대구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아보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대구의 A형 간염 환자가 급증해서 보건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A형 간염 환자 수는 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정도 증가했습니다. A형 간염은 2급 법정 감염병으로 발열이나 식욕감퇴, 구역 및 구토, 또 암갈색 소변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를 통해 전파되거나 주사기 사용, 성접촉 등이 주요 감염 경로입니다. 그렇군요. 작년보다 환자가 꽤 많이 늘어서 대응을 강화해야겠습니다. 대구시는 A형 간염의 추가 확산을 막고자 기존 감염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군 보건소를 통해 접촉자를 상대로 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또 필요시에 예방접종을 1회 무료로 지원합니다. 전문가들은 날씨가 더운 9월까지 A형 간염 위험성이 커진다면서 음식물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올바른 방법으로 손 씻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위생 수칙들을 좀 잘 지켜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동급생이 옷을 벗기고 신체 주요 부위가 노출된 상태에서 가혹 행위를 하는 장면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10대 2명이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금요일 성착취물 제작 배포, 강제추행, 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16세 A군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공범인 15세 B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10대임에도 실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A군의 경우에는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자에게 겨울철에 살얼음이 얼어있는 금호강 위를 걸어가도록 강요하거나 고가의 패딩을 빼앗는 등 갖가지 방식으로 넉 달 가까이 괴롭힘을 지속했습니다. 법원도 피해자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성년자지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17회 딤프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단국대학교 레미제라블 팀으로 참여하고 극중 에포닌과 학생 음악 감독을 맡은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3회 뮤지컬 스타에서 중고등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었고요. 뮤지컬 스타는 청소년을 비롯해서 성인까지 딤프에서 주최하는 뮤지컬 경연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뮤지컬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초등학생 시절에 우연한 기회로 아역으로 뮤지컬 무대에 서게 되었어요. 그때 경험으로 이제 한결같이 뮤지컬 배우의 꿈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제가 뮤지컬 스타 입상을 하고 난 후로부터 배우로서 데뷔도 하게 되고 또 학생으로서 이렇게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에 참가도 하게 되고 아주 여러 기회를 얻고 경험을 얻은 그런 소중한 축제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딤프로 맺어진 인연이 저한테는 너무 여전히 소중하고 귀한 것 같습니다.
뮤지컬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딤플을 통해서 뮤지컬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딤프가 제17회를 맞이했어요. 딤플을 통해서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뿐만 아니라 해외 공연팀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공식 초청작, 또 딤프의 지원을 통해서 올려지는 창작 뮤지컬 작품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일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간호법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뜨거운 논란 속에 있습니다. 직역 간의 갈등, 또 여야의 입장이 왜 이렇게 맞서고 있는지 좀 짚어볼 텐데요. 일단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의 핵심 내용부터 좀 짚고 갈까요? 네, 간호법, 의료법이 있었는데 이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떼어내서 만든 법률입니다. 네. 이 본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의 자격이나 업무가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데 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좀 불명확했었거든요. 이걸 좀 정확하게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별도로 마련하게 된 겁니다. 2021년에 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가 이걸 좀 묶어서 지난달 27일에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네. 오늘 찬성하는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간호법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일단은 업무 범위 외에 그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넣을 것인가 들어간데 이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간호조무사의 이제 자격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일단 그 간호법 제정안 1조를 보면은 그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동안 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만 일할 수가 있었는데 이 지역사회 그러니까 이 보건소 같은 게 대표적으로 들어갈 수가 네. 있는데 이미 근데 간호사분들이 보건복지 사업에 좀 많이 투입이 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 의료법에 묶여서 제대로 된 이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게 이제 간호사들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논란이 이제 좀 불러왔는데 오늘은 좀 간호법 제정에 일단은 반대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백 기자 얘기한 것처럼 지역사회 활동이 아무래도 뜨거운 논란거리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좀 다르게 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일단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금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직종별로 보면은 그 의학별로 보면 직역이죠. 그 의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방사선사나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등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네.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확장이 이제 되면은 네.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영역이 줄어들 거라고 좀 우려를 합니다. 현행 의료법상 이 간호사가 독자적인 의료 행위는 좀 할 수가 없지만 네. 간호법이 제정되면 이 시행령이나 또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도 좀 열릴 것이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네. 의사협회 등은 병원과 지역사회 어르신의 그 건강을 돌봐야 하는 보건의료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이 간호사의 독립 역할만 좀 강화하는 식으로 간호법이 만들어졌다고 비판을 하는데요. 네. 지난 3월에 열린 그 대구시 의사회 정기총회에서도 의료 현장의 혼란 가중 또 국민 건강을 좀 위협한다 이런 좀 공격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지역사회의 표현을 근거로 간호사 단독 개원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미 좀 의료기관 밖 곳곳에서 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어린이집 또 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수영장 등에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배치할 수 있다는 법령이 여기저기 한 20곳에 흩어져 있거든요. 때문에 현장에 따라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모호한 상황인데 이걸 하나로 모으자는 게 이 지역사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근본적으로 간호사 단독 개원은 의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좀 이 간호법 제정을 좀 반대하는 억측이다. 이렇게
이 간호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과하게 반응했다, 네. 기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의료법이 실제 지금 현 상황에서 간호사 단독 개원이 불가한 게 현실적으로인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의구심은 사실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가시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또 하나의 쟁점이 간호조무사 자격 관련인데 이거 좀 잘 이해 안 된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간호법에 지금 간호조무사 자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네. 그리고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그 학력 상원을 둔 게 일단 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특성화고 고등학교 졸업생은 바로 간호조무사 자격 시험을 치를 수가 그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학에서는 이제 보건의료 행정학과나 응급구조학과 등을 졸업하면 바로 시험을 볼 수는 없거든요. 학원을 다녀야 되죠. 그렇습니다. 학원에서 1,520시간 동안 이론과 실습 교육을 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해도 졸업 후에는 학원을 좀 다녀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게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이 특성화고, 그러니까 고졸로 꼭 명시하는 게 이 고졸로도 이제 간호조무사는 충분하다는 인식을 좀 심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현재 근데 간호조무사의 합격자를 보면 약 41%가 대졸 출신입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간호계에서도 상당히 좀 반발하고 있는데요. 마치 간호사가 이 간호조무사와 관련한 자격 요건을 만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의료법 관련 규정을 그대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이 역할을 좀 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법을 제정했는데 이제 와서 이 책임을 이 간호계가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 이렇게 차별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태도는 좀 옳지 못하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지위가 이제 뭐 이게 좀 다르다는 거,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현행 의료법에서는 이게 장기 요양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뭐 어린이집 등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없이 촉탁, 그러니까 뭐 계약이나 임시 고용된 의사 이제 지도하에 간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가 이 간호사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되고요. 지금과 같은 간호조무는 이제 축소되거나 불법 행위로도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간호법 제정 찬반 입장을 정리 좀 해봤는데 지난 주말에 집회가 아주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총선에서 심판하겠다. 이 준법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 준법 투쟁은 일명 병원에서 진료보조 간호사, 이 PA 간호사라고 부르는 이 직종인데 네. 이 법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없는 직종입니다. 이 간호사임에도 의사들의 지시를 받아서 이 전공의 영역에 속하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수술실에서 의사를 대신해서 체열을 하거나 이 초음파 또 심전도 검사 등을 하는 건데 이게 현행 의료법상 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동안 부족한 의료난 때문에 해왔지만 이번에는 이 준법 투쟁, 이 거부하는 이 투쟁에 나서겠다는 게 이 간호협회의 의견입니다. 그럼 당장 공백이 좀 커지겠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주로 흉부외과 또 외과에서 근무하는 그 PA 간호사들이 준법 투쟁에 나서면 이 의료 공백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 등 해외에는 별도 교육과 시험 등을 거쳐서 면허 취득이 좀 가능하지만 PA 간호사가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국내에서는 이제 그 PA 간호사를 합법적으로 양성하는 과정 자체가 없거든요. 간호법 사태 속에서 이 간호사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되자 이제 최근 복지부가 네. 그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좀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피해 간호사가 열심히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유가 의료 공백이 발생을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대통령 여야 모두 간호사가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첨예한 입장이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 쭉 살펴봤지만 정부와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그 기존 의료 체계 붕괴하고 모료 사고 등의 책임 규명이 어려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표면적으로는 설명을 하는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일단은 좀 의사협회 유치를 좀 보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네. 의구심도 있는 거거든요. 현장 혼선 또 간호사들의 거센 반발을 당연히 좀 예상을 했겠지만 의사 중심인 좀 한국의 의료계 현장을 뭐 어떤 분위기를 좀 감안하지 않았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정치적 타협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지난 2월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좀 건너뛰어서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본회의에서 뭐 정의당과 함께 통과를 시켰는데 네.
이게 그 정치의 기능을 좀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직역간 갈등을 더욱 커지게 만들었다. 뭐 이런 비판은 좀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처우가 개선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좀 의문인데요. 네. 지금 간호법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추후에 법 개정이나 또 하위 법령 마련까지 그쵸. 좀 필요하거든요. 이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한 부분은 이 그동안 논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걸 정치가 좀 방기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간호법이 폐기된다 해도요.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사회적인 돌봄 요구가 많아지는 건 자명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네, 뭐 좀 간호법의 쟁점은 사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입니다.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이제 노인의 돌봄 수요 증가세를 좀 감당하기 위해서도 이 정부의 이제 빠른 중재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지금 이제 외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이제 간호사 한 명당의 평균 환자 수가 월등히 높거든요. 저는 이제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100위의 천사라고 부르잖아요. 네. 100위의 천사인 간호사가 100명의 천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전체 간호사 면허자 중에서 임상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가 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이유는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이미 또 많다는 것 또는 간호사의 노동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코로나 시기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덕분에 덕분에라고 하는 메시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들이가 많은 5월입니다. 교통사고 소식이 더 자주 접하게 되더라고요. 달서구에서 2023 찾아가는 교통안전 아카데미 운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윤가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예방교육인데요. 이 달서구에서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래와 율동으로 함께한 현장, 그 소리와 함께 참여한 어르신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시작! 어머니 아버니 어디로 갔나요? 요리조리 살피고 횡단보도로 갔나요?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나나요? 횡단보도를 진행할 때 이렇게 한번 해주는 거, 신호등 없는 데서 몸집 손질 한번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내 안전 지키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걸 보니까 다 맞지 뭐죠. 그럴 때 있지. 차가 앉아 이렇게 하면 또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 싶으면 손 들고 이렇게 하고. 이 노인들이 이제 기가 접은 사람이 있잖아, 그죠? 기가 접은 사람이 있으면 빵빵 캐도 모른다 하겠네. 그래 이제 옆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준다 하이. 자오니까 삐끼라 하면서 할매들이 이제 앞에 가잖아, 그죠? 차가 가도 모르거든. 내가 가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빛을 시켜준다 하니까. 저는 오늘 여기 어르신들 위해서 교통안전 교육이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받아보니까 좋은 점이 많은데요. 참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점들은 밤에 길을 이렇게 다닐 때 색깔 있는 옷을 입고 또 형광펜도 될 수 있어 하나 붙이고 또 좌우를 이렇게 아주 면밀히 살피면서 주의점을 좀 배우게 됐어요. 이래 보면은 불 없는 신호등 있잖아요. 사람만 건네놓고 좀 위험한 거기 있어요. 이래 건너는. 아까 저 선생님 설명하시니까 첫째 손 드는 거를 습관을 해야 되겠어요. 노래도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내가 여기 있다라고 손을 들고 건너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운전자들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잖아요. 네. 나의 부모, 나의 아이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은 대구시와 연계해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 지도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지도사 지승민입니다. 저는 이제 어르신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요즘에 많이 늘고 있거든요. 하루 6분 정도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계세요. 사고 사례를 얘기할 때 무조건 보행자의 무단 횡단이 1이라는 걸 인지를 시켜드리거든요. 또 예전에는 안전의식 불감점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많이 일어났고요. 지금은 조금 알고 계시지만 간혹 몇 분은 아직까지도 고령인들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 생각하고 가십니다. 운전자도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시고요. 보행자가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먼저 요즘에는 우리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좀 시급하고요. 앞으로는 고령자가 많이 다니는 전통시장이나 병원 쪽
이쪽으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은 한 700개소가 있지만은 노인 보호구역은 대구가 59개소와 군유가 4개소에서 63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엄청나게 차이 나기 때문에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그런데 노인 보호구역 지정은 적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노인 보호구역 지정 확실히 늘려주셔야 되고요. 교통안전 교육 이런 걸 캠페인이나 교통안전 교육을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꾸준하게 실시를 좀 해주시고 또 시장이나 공원 교통안전 캠페인 하면서 우리 서로 배려하시면서 양보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게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행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행된 게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잖아요. 네. 요거 윤광 리포터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먼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하고요. 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다면 신호기가 녹색 화살표일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르신은 물론 어린이들에게도 교육하는 찾아가는 교통안전 아카데미, 이 담당자의 목소리로 자세하게 들어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교통행정과 이교희 주무관입니다. 올해 달서구의 찾아가는 교통안전 아카데미는 교통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초등학생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방법은 대체로는 어르신들의 연령대별 신체적 인지적 특성에 따라 일어나기 쉬운 사고 사례 그리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 방법, 교통신호 준수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은 학교로 찾아가서 이론적인 수업만이 아니라 횡단보도 이동 체험 교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시 교통사고 사망자 66명 중 어르신 사망자가 27명으로 4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운전자들에 의한 사고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어린이들도 만취 운전자에 의한 서울 강남구, 대전 서구 사망사고라든가 부산 영도구의 지게차 화물 사고 같은 안타까운 사망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시민들이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교통질서 준수의식을 더욱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전자들은 반드시 금주하시고 술을 한 잔이라도 드시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고 양보운전과 어린이 노인 같은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운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보행자는 멈추고 살피고 걷는다라는 3가지 요령 기억해 주시고요.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등 조심하는 자세가 늘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광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침의 광장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